네, 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6월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는 후속 조치를 발빠르게 취해야 할 시점인데요.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조례 마련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이러한 과정과 내용을 알리는 일이 강원특별자치도와 유관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김길수 강원특별자치도 의원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앞으로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길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 남북권의 거점 도시 영월 출신 김길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거점 도시 영월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제 공식 출범한 지 2달 가까운 시간이 좀 지나고 있는데,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자부심이 좀 높아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뭐 특별히 피부에 와닿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거든요. 예, 좀 의원님 주변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네, 우리 도민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난 6월 11일 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제 성공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타 시도에서 굉장히 뭐 축하의 말씀도 많이 계셨고요. 또 우리 도민들께서 서로 축하해 주시면서 이제 자긍심을 굉장히 좀 높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628년 만에 새로운 또 이렇게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고 현 시점에서 조금 이제 좀 미흡한 부분은 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또 우리 도민들과 함께 조금 보완하고 또 조금 정리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근데 특별자치도 출범이 사실 좀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강원도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선 강원도가 좀 더 열심히 뛰어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의원께서 이와 관련된 도정 질문 좀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또 관계자들에게 좀 다양한 질문을 하셨었는데, 먼저 특별자치 시도 관련된 다른 시도의 동향도 좀 짚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금 우린 다른 지자체에 이게 특별자치도 추진하는 거는 이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보다 먼저 시행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후발주자로 이제 전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주특별자치도는 벌써 이번에 7번째, 예. 7번째 이번에 이제 개정을 지난 6월 21일 날 벌써 마쳤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한 4,690건의 특례를 발굴했고요. 특히 지난 그 개정 때는 원래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단층제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시장 군수를 도지사가 임명하는 구조로 돼 있었는데 네네. 이제 다시 그 시장 군수제를 부활하는 조항을 넣는 걸로 이제 올해 개정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선출직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특이한 좀 사항이고요. 예. 우리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개정에 지금 들어가는데 네. 조직을 굉장히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1국 3과 12개 팀으로 지금 돼서 특히 전북은 한 239개 정도의 이제 특례안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사업이라든지 특히 농업 분야 특례 발굴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에 이제 또 특별자치 시도 간에 좀 상생의 협력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거 좀 어떤 협약일까요? 네,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우리 강원도 그다음에 전북, 세종, 제주 이렇게 이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광역시장님, 도지사님들이 지난 그 7월 3일 날 한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상생 협약을 맺었는데 특별히 두 가지의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4개 시도가 공통적으로 협력해서 자치분권을 추진해야 되는 어떤 과제를 또 서로 발굴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다른 측면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도에서 발굴하지 못한 접경지역 특례라든지 또 폐광지역 특례 이런 특례를 또 집중적으로 발굴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두 가지의 또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뭐 강원도는 다른 지역하고 다른 게 그 접경지하고 이 폐광지 이건데 여기에 대한 특례가 좀 많이 마련돼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또 이제 특별자치도 출범 전인 지난 5월에 전부 개정을 마쳤는데 특별법 좀 개정을 좀 마쳤었는데 이번에 반영된 4대 규제 특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보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어떤 내용들이 이제 강원자치도 그 자치권에 또 이제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또 어떤 내용들이 3차 개정에 실리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사회자님께서 이제 4대 규제 부분 말씀 주셨는데요.
이 4대 규제는 이제 산림,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농업, 군사 규제를 이제 4대 규제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4대 규제 중에서 이제 산림 규제 부분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산림 부분이 우리 강원도 전체 면적의 한 81%를 좀 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강원도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규제를 풀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산림을 통한 관광 자원화 또 주민 소득화 사업이 굉장히 좀 중요한 우리 강원도의 역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규제 해소를 통해서 저희가 도지사님께 3만 제곱미터 이상 네. 산림이용 진흥지구를 이제 지정받아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지구 내에서 철도라든지 또 전망대라든지 케이블카 사업 또 숙박지구 이런 거를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또 역점적으로 하려다 추진해 못했던 그 대관령 산악관광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환경특례인데 예. 그 환경 부분 이러면 뭐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그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이 이 환경 규제에 묶여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답보에 있다가 이번에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우리 강원도 전역이 수도권 물 공급을 위한 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이기 때문에 네. 그런 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특례를 이제 적용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제가 좀 많이 해소됐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네. 세 번째는 그 농지특례 부분인데 이 농지특례 부분은 아마 우리 강원도민들께서 가장 또 관심이 많으신 분야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절대농지라고 부르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소하는 부분인데 우리 강원도 농지 면적이 전체가 한 10만 2천 헥타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43.7% 정도가 되는 4만 4,700 헥타 정도가 그 절대 농지로 묶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 변경 해제하는 특례를 받아왔기 때문에 한 전체 면적 속에 한 10% 정도를 강원도지사가 풀어주는 권한을 이번에 좀 받아왔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군사 규제 부분인데 예. 특히 이제 접경 지역에 이제 우리가 그 농산물이라든지 축산물이라든지 수산물을 급식으로 이제 군 급식으로 이제 공급 지원하는 특례가 이번에 저희한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농업 지역의 어떤 그 농산물 이런 부분의 판로 개척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그동안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 미활용 군용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활용 지원 특례를 저희가 이번에 좀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반영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3차 개정 때 꼭 그 집어넣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근데 좀 아쉬웠던 게 사실 이번 특별법 전부 개정 과정에서도 그 의원님이 속한 폐광지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특례 이게 전부 반영되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좀 있어요. 예. 어떤 것들일까요? 저도 뭐 우리 또 폐광지역 그 출신 도의원으로서 굉장히 좀 아쉽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그 폐광지역 관련 특별법 특례가 한 3가지 정도가 이제 대표적으로 주어졌었는데 그 폐광지역 경석을 이제 광물 자원으로 좀 이렇게 부여해달라, 지위를 부여해달라 이러는데 그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석탄을 캐게 되면 석탄 층과 층 사이에 그 암석이 있습니다. 네네. 그 암석을 이제 광물로 인정을 받아서 그거를 새로운 또 건설 자재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반영이 좀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해 산업 이 진행 과정에서 많은 그 광해 이런 게 이제 재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소요 비용을 좀 지원해주는 그런 특례도 신청했는데 그게 좀 반영이 좀 안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그 강원도인데 카지노 영업허가 규제가 아직도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폐특법에 의한 그 카지노 영업허가 규제 폐지 그런 부분도 지금 아직 반영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쉽고요. 특히 이제 지금 저희가 3차 개정 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광업법에 의한 핵심 광물을 채굴할 때
국비를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광업 특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이번에 권한 이양을 받은 특례 중에서 핵심적인 조항들이 그 효력 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 제한이 좀 제정이 좀 된 것들이 많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하셨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게 지금 제가 도정질의 때도 도정질문 때도 이제 이거를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그 핵심 권한이 사실 농업특례하고 환경특례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 좀 이해를 좀 네. 돕기 위해서 요 표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저희가 농업특례 4개 조항하고 환경특례 이제 5개 조항이 사실은 시행일이 내년 6월 8일부터 3년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3년 이내에 사실은 이 저희가 법 시행을 해서 그 효과를 또 검증을 받은 이후에 다시 그 이제 법 효력을 연장할지 아니면 그걸 폐지할지를 좀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지금 시행령으로 지금 정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정말 이게 3년 내에 이 법의 시행에 따라서 굉장한 효과가 있었다. 이걸 이제 입증해야 되는 또 과제를 안고 있고요. 그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되도록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법안이 마련된 상태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시행령 제정 그리고 그에 따라 이제 도에서의 조례를 만드는 과정인데 이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 그간의 이제 과정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네, 좀 그렇습니다.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 6월 11일 날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184개 조문의 특별법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 법안은 일반적인 큰 원칙이나 그 틀만 이제 규정을 하고 사실은 세부적으로 시행할 때는 시행령에 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행령은 지금 그 대통령령으로 좀 담게 돼 있는데 제가 그 이걸 한번 쭉 정리를 해보니까 저희가 시행령을 네. 제정하는 핵심 과제가 지금 8가지가 이렇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네, 됐는데 그렇죠. 지금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가 저희 테마인데 이 종합계획 수립을 하는 절차 방법 또 예를 들어 산지 전용 허가 같은 경우에는 기준 또 종류 절차 이런 게 다 시행령으로 이제 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을 정말 잘 만들어야 저희가 이게 특별법을 시행할 때 정말 도민의 권리 또 우리 강원도의 특별한 또 고난을 가져오는 부분이 담보되기 때문에 정말 이 시행령 개정에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특히 이제 이 시행령 자체도 지금 각 부처별로 또 협의를 다 거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특별법 제정할 때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특별법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조례 제정도 이제 남아 있는데 준비하는 시간도 상당히 좀 빠듯하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강원 특별자치도 주민들께서 직접적인 피부로 와닿는 또 혜택이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조례의 어떤 제정이 필수적이고 정말 잘 만들어야 됩니다. 세부적인 조례 사항에 모든 사업들의 시행 근거, 그다음에 규정, 또 시행을 위한 절차 이런 게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강원특별자치도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를 만드는데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요. 특히 이 조례 위임 사항이 전체 법률 중에서 31개 분야나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파생되는 법규를 다 이렇게 연계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이게 한 60개 정도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준비 기간도 촉박하거니와 정말 세심하게 꼼꼼히 잘 이 조례를 준비해야 되는 과제를 저희가 좀 안고 있습니다. 예, 네. 큰 숙제를 지금 네. 앞두고 계신데 더 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정말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자축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그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준비의 시간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앞으로 좀 강원도에서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특별법 시행이 이제 내년 6월 8일로 이제 1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그 시행일 전까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행령 제정을 정말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시행령의 모든 절차나 방법, 또 구체적인 일정 이런 게 다 담겨야 되기 때문에, 정말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그 각 조문별 특례 그 효과를 가장 크게 이제 담으려면 저희가 법 준비하는 단계보다 훨씬 더 시행령 개정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강원도뿐만 아니라 도의회에서도 좀 나서야 할 부분들이 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정말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시행령 제정 부분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또 부처하고 협의는 잘 되는지, 또 강원도에서 담아야 되는 내용들이 좀 제대로 담기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또 우리 집행부와 같이 소통하고 또 이렇게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하거나 또 의원들께서 직접 발의하시는 조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의회의 어떤 이게 조례 어떤 심의하는 거는 이제 고유 권한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우리 미래 강원 특별자치도에 100년이 달렸다는 어떤 그런 의무감과 또 책임감을 가지고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도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일 생각입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좀 질문 한 가지만 좀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산림 규제 관련해 가지고 좀 최근에 이렇게 지자체들마다 좀 취임 1년을 맞아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발표하면서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한 4군데 이상이 지금 케이블카 설치를 또 계획을 하고 있고 그거를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단계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그리고 또 천편일률적으로 이제 케이블카를 자꾸 이렇게 도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이 규제 완화의 허점 아니면 좀 부작용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그 저희 바다가 이제 한 16년 정도 앞선 그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제 지적된 게 바로 난개발 부분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난개발 부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도 큰 숙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인 거는 저희가 이제 그런 산림 부분의 어떤 개발에 있어서 무조건 다 이제 이렇게 뭐 어느 지역이나 다 허용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한 면적, 또 일정한 지역에 이제 국한해서 그 지역에서만 산악관광이나 어떤 산악관광 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좀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뭐 강원도민들께서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고, 도의회에서도 좀 더 유심히 진행 상황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로 이스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